수락해 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7월 둘째 주 일요일 제주 모임 줌 화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많이 날씨 덥죠? 예, 엄청 더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장마가 거의 얼추 이렇게 끝나갈 거라는 그런 예보도 있고 그런데 그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제주 모임은 이제 제주에 제가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실 기회들이 없어서 1대1 질의응답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게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전신법요부터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황벽어록에. 그래서 제주 모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질의응답이 끝나고 남은 시간에 황벽어록을 하는데 그 첫째 시간이 이제 전신법요고 전신법요가 끝나면 완능록, 황벽스님 완능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전신법요가 되게 좀 어렵가운데도 쉽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심자들도 듣기에 이렇게 크게 부담이 없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안목이 다져지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제주 모임 교재로 황벽어록 그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전신법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를 구입할까요? 뭐 어록 정도 한 권 정도는 있으면 좋죠. 이거 뭐 어차피 공부 평생 할 거니까 이 김태환 김찬 선생님 쓰신 거? 역주한 황벽어록이거든요. 네,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알겠습니다. 교재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지영 씨가 예. 질의하기로 했는데 여보세요? 어제 잔치집 가서 예. 배탈이 나나 봐요. 예. 잘 안 들리세요? 지영 씨, 예. 괜찮습니다. 지영 씨 오늘 배탈이 나서 예. 못 왔어요. 그래서 데이 씨 한 분만 하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혼자 마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좀 점검을 하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이 한 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봤을 때 냉정하게 딱 보았을 때 제가 가슴까지 아예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체득이 안 됐다. 나는 체득이 안 됐다 하면서 네, 전혀 체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일단 발견했고 그리고 더 둘러보니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보는 그러니까 객체와 주체가 제가 보는 저로서 제가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보는 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보는 나가 나타나고 보는 나가 좀 뭐라고 하지 좀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큰 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질문 하나 올라오는 게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에 대한 의문 이게 자꾸 이게 뭔지 알 수 없다라고 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본래 마음이라는 게 이게 뭔가 이게 나라고 하던데 이 나는 또 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생각도 일어나고 이게 감각적으로 이게 대상도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는 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달라지는데 변함없는 게 이렇게 실감이 나진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제가 이제 예전에 계속 확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네. 확인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네. 예,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확인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죠? 뭐 따로 확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음, 이렇게 다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 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옆에서 그건 생각이 네, 이게 네네. 바탕자리가 이렇게 실감이 납니까? 바탕짜리. 예. 그러니까 변함없는 게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실감이 나나요? 그냥 생각으로 굴리지 말고 그냥 네네. 뭐 이렇게 방법 중 이겁니다. 그럼 이게 탁 실감이 납니까? 마치 우리가 이 살을 꼬집듯이 이 자리가 탁 이게 와닿습니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이게 딱 와닿습니까? 더 와닿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렇게 들리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실감이라고 네네. 들릴 때와 이렇게 네. 사물이 드러날 때 똑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게 네네.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들릴 때와 소리로 들릴 때와 형태로 드러날 때 아니면 생각이 일어날 때 똑같은 성품이 이렇게 자각이 됩니까? 그 뭐라 그러죠? 감을 무슨 어떤 걸 가리키는지 감이 잡힌다 정도? 감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네. 뭡니까? 물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에어컨 소리가 바람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런 생각을 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런 자리는 제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공부를 상대로 해서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고 거사님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공부 과정 중에 겪는 문제나 장애들 막혀 있는 데서 풀려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조력자 역할을 하려는 것이지 뭐 제가 이 위치에서 뭔가 여러분의 공부를 판단하거나 맞아 틀려 이렇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 뭐냐면 진짜 공부를 이제 진솔하게 자기 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를 드러내 보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자기가 걸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표면 의식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걸리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문제가 안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래도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묻는 거고 물론 이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말을 못하거나 표현을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거사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뭔가 걸려 있는 게 없나 그거를 이제 가로막힌 거를 이렇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이거는 절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딱 뭔가 자각이 되는 순간에는 뭐 틈이 없다 그러나 그러니까 생각은 틈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뭔가 뭐 0.1초든 0.5초든 간에 생각이 탁 굴러가 버리면 그거는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할 때
만약에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온다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의 표현된 생각 말고 그 말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와닿고 실감되고 스스로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을 갖든 부정할 수가 없어 하는 그게 과연 거사님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것이 드러났느냐. 드러났으면 그게 확신이 되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요걸 갖고 내가 생사를 의지해서 생사를 극복할 수 있겠나, 그런 확신이 드느냐, 이걸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와닿았는지, 아니면은 약간 생각을 굴려서 그런 어떤 그런 식의 분별된 상을 이것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이거를 좀 감별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가르쳐 보이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 뭘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고 뭐 손을 쓰지 않아도 그냥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합장하기 전에 분명한 거거든요. 꼭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보여줘야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명한 거예요. 자기 속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게 확신이 듭니까, 이거? 이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이것뿐임이 스스로 분명해져야지 죽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확신이 안 오면 아무리 이 상태에서 뭔가를 많이 듣고 해도 이제 기본적인 토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게 돼요. 그래서 진짜 그 거사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연 이게 확실하냐? 의심이 지금 없냐? 네, 질문을 하시니까 네. 또 생각이 한번 굴러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안 돼요. 네, 그 생각이 굴러가는 건 틈이 생긴 거고 아직 이게 뭔가 한꺼풀이 씌워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꺼풀이 벗겨져서 마치 그 생사를 만지는 듯한 실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직 얇은 어떤 그 찰나간에 뭔가 한 생각이 굴러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규정, 속삭임, 이것이 다 뚝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면 그런 식으로 한 생각 굴러가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되면 자꾸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안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생각이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이 굴러가는 것이 멈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식심, 분별하는 심이 그 마음이 뚝 멈춰지는 것, 뚝 끊어진다는 표현도 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전환이 와야지 우리가 거기에 비로소 이거를 바탕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거는 다 식심이거든요.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뚝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 생각으로 뭔가 이해하거나 안 거는 전혀 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뭔가를 알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놓아버리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 원래 사실 이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본래 마음에는 시작한 바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공부를 초심자든 아니면은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든 다 그 모든 그 식심이 떨어져 나간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적게 하시거나 금방 하시거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뭔가 생각으로 이렇게 구성한 거나 규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놓아버리고 거기서 깨어나려고 하지 그 위에 뭔가를 쌓아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사실은 공부를 오래 하지 않은 분보다 더 초심이에요. 완전히 마음도 내지 않은 거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됐든 안 됐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그 자리로 더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시작도 하지 않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 입장에서 이것이 공부에 뭐 어떤 이 공부가 내가 시작도 못했구나 이렇게 좌절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진짜 한 생각도 의지하지 않은 것, 전혀 생각이 필요 없는 것, 그냥 저절로인 것, 나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조작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그것이니까 더 놓아버려야 됩니다. 더 알려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의도, 그러니까 알려는 마음도 놓아버려야 되겠지만 뭔가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도 놓아버리셔야 돼요. 하지 않으려는 것도 노력이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를 다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안다 모른다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지 뭐 어떤 아는 그 어떤 경계에 머물거나 모르는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대상이에요. 안다 모른다. 뭐 한 물건도 다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뭐 제가 법문을 뭐 하고 뭐 법문 뭐 듣더라도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사님이 마음을 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은 그 자리가 있어요. 한 마음 일어나는 그 자리. 거기에서 모든 분별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여기가 제주도다, 저기가 뭐 부산이다 하는 게 거기에서 시작돼요. 딴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그 모든 거를 비추고 있는 이거. 그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는 이것이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자각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한 생각도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떤 미동도 없습니다. 어떻게 애써서 하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이 바탕 위에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을 벗어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드러난 경계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대상화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고 모양 이전에 그 모든 모양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이 경험을 거사님이 듣고 있거나 거사님이 보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는 경험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전이고 나의 경험 이전이고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 이전에 전혀 물들지가 않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또 분명한 거예요. 알 수 없다고 해서 모호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알아야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도 여기서 비춰진 영상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모호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다라는 기제로 간다는 거는 암 자체가 모호한 건데 아는 내용은 얼마나 더 모호하겠어요. 알미라는 것도 뭔가 안다는 것도 여기서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아는 작용도 여기서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는 마음도 여기서는 다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더 끊어져야 돼. 더. 아직 쉬지를 못하신 거예요. 마음. 그 분별이 한번 딱 멈춰져서 그 모든 분별을 비추고 있는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진짜 실감이 나야 됩니다. 실감. 뭐 커다란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분명해. 이건 의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공부, 이것 이후에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되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식의 경계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 분명함, 자기의심이 끊어짐으로 그 경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경계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더 원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경계라도 그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면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살고 죽는 문제도 여기서 비춰진 영상이라는. 그러니까 그거 더 거사님한테 힘을 드리고 삶의 장애에서 벗어나고 더 원천적으로 해탈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건 길이 없어요. 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 경계거든요. 근데 경계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체의 경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가 드러나야 돼. 근데 이거 분명합니다. 이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모호한 게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에서 의심이 다 녹아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의심도 분별이거든요. 의심도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어떤 대상을 집착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잡히지 않으니까 의심이 돼요. 근데 잡으려고 할 때 잡으려는 이것이 이거라는 게 탁 자각이 되면 잡으려는 힘이 탁 사라집니다. 이 습관성 이제 조복해 가려면 이 습관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습관이 조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지금 내가 뭔가를 공부가 나아갔다 알았다 이거 다 놓아버리세요. 그거는 이제 전혀 거사님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른다. 과연 네, 제가 스스로 뭐 이건가 했던 게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맞구나라고 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의식일 거예요. 의식, 어떤 의식 네. 상태. 그거 다 놓아버리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 더 원천으로 다가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도 한 생각이 굴러간 것이고 또 아르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진짜 부정을 해도 자기 스스로 의심이 가지 않는 그게 드러나요. 그게 이제 거사님한테 있고 그게 제일 첫째 자리고 거기에서 한 생각이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 모호한 거예요. 더 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마치 무능력자가 되는 듯한 무기력해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원래 그렇진 않은데 우리 자신이 이 자아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무기력증에 걸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고가 분별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에고 이전 자리가 드러나면 확 살아나요. 왜? 내가 에고에 동일시하고 있었구나. 에고마저도 여기서 비춰진 거구나. 진정한 내가 있을 자리는 이거고 그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확 살아납니다. 에고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에고에 동일시했기 때문에. 근데 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저기 그냥 뭐 굴러다니는 뭐 진짜 있잖아요. 폐지 그런 것 같은 심경으로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아무 이 공부에 있어서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 조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드러나는 거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거 비유를 하자면 오늘 같은 날은 해가 온 세상에 떠가지고 밝은데 나라는 존재는 이 하늘에 원래 이렇게 허공이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이 세상이 원천인데 이게 구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라는 에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늘을 드러낼 거라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 구름이 오히려 그 하늘을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라는 어떤 존재감도 쓸모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면 그 먹구름은 자기의 존재감인 거예요. 그 먹구름의 대상에 대한 동일시나 존재감을 부여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 먹구름이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가 하늘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탁탁 자각이 되죠. 구름이 내가 아니라. 전체가 이것이 진정한 나가 이 텅 빈 하늘이구나. 자기 정체성이.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이해하고 생각 굴리는 거는 구름이 하늘을 드러내겠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어지러움을 다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쉬워져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그 구름의 존재성이 싹 탈락이 되면서 왜냐하면 자기 동일시예요. 구름이 있다라는 건 그런 형태에 자기를 주입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일시가 탁 탈락하면 구름이 갑자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투명성으로 돼버려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은 것이 돼버리면서 구름 자체가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늘이잖아요. 그냥 전체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서. 더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려는 절대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없는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나의 체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체험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진 게 그게 체험이에요. 쉬워진 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안목이 밝아지고 나면 어떠냐면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물론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 마음이 요즘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이렇게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제 공부가 나아가고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 그 사람의 공부나 그 사람의 경험, 감정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그냥 이렇게 감각적인 대상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주어가 없어요. 주인공이 없어요. 이것도 분별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뭔가가 일어나고 있긴 있어. 근데 분별하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경험이라면 이거 우주 전체의 경험인 거예요. 그냥 우주 전체의 생각이고 우주 전체의 감정이고 우주 전체의 감각일 뿐인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냥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꽃이 피고 있어요. 나의 꽃이 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사는 세계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주어가 없어요. 주인공이 없어요. 여기. 그냥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자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공부, 나의 느낌, 나의 세계, 나의 감각 대상들, 나의 것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감정을 경험하기 싫어요 하는 그런 식의 불편함과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의 일일 때는 엄청나게 삶이 무겁습니다. 걸리고.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냥 물결 치듯이. 그러면 아무런 실체감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의 것도 아니면은 그거는 이름이 생각이고 이름이 감정일 뿐이에요. 모양이 생각이고 모양이 감정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거기에 어떤 실체성이나 존재성이나 삶의 무거움이나 존재의 무거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삶이. 근데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 유식하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생각하는 경험, 맛보는 경험, 냄새 맡는 경험, 감촉하는 경험 일어나죠. 이런 꿈의 세계, 환상과 같은 게 일어나죠. 근데 실체성이 없이 오식, 육식이 그냥 춤추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나의 거라고 집어먹거든요. 그걸. 나의 것이 없어요. 나라는 나의 것이라는 육식이 일어나고 있지. 거기에 칠식은 없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칠식, 팔식 이런 거 없어요. 감각과 생각, 육식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도 육식이거든요. 거기에 주제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세상은 참 놀라워요. 바람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희한해. 세상이 눈 뜨고 보니까. 이뿐입니다.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러면 깨달으면 괴롭지 않아요? 괴로워요. 온 우주가 괴로워요. 그냥 괴로워요.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나의 것이 돼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괴로움 뒤에 다른 감정이 일어나죠. 일어나요. 충분히 일어납니다.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발현되는 게
다른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발현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자연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의 존재, 자기라는 존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 일로 자기도 존재하고 자기 것도 존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망상일 뿐이지.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비로운 경험이죠. 이게 묘하다 하는 거죠. 묘하죠, 이게. 이게 나의 경험, 나의 일, 나의 삶으로 봤을 땐 너무너무 구속이고 무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모든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라고 치면 전체의 일인 거죠. 주인공이 없어요. 그래서 주제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정된 자성이 없다. 나라는 게 그냥 나라는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에고가 그거를 정확하게 언어적인 뜻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자의식이거든요. 그냥 자의식이야. 그게 자아가 아니라 그냥 자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라는 의식은 육식이잖아요. 의식이 육식이잖아요. 자의식을 자의식으로 안 보고 자기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자기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 성장 과정에서 주입된, 고착된 의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자의식은 자의식으로 안 보니까 우리가 자아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말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의식일 뿐이다. 자기라는 왜 따로 칠식을 뒀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칠식을 뒀지 그건 육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라는 생각이야. 그냥. 근데 너무 고착되니까 따로 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없을 때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하면 자기가 있는 것 같은 거는 그 생각 분별을 할 때 고착된 분별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원래 그게 그냥 고착된 생각에 걸리는 거예요. 분별 안 할 땐 내가 없어. 분별하니까 내가 있어요. 이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근데 일단 그것 자체가 무슨 증거냐. 그럼 분별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라는 게. 그리고 분별이 일어날 때 자기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자기가 있다면 분별 안 해도 있어야죠. 분별할 때만 있어. 조건적인 자아예요. 근데 그 분별이라는 게 식이잖아요. 그러면 뭐야? 분별할 때 내가 있는 것 같아 하는 건 분별할 때 일어나는 식에 갇히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너무도 뿌리 깊은 잠재적인 조건화된 밀착된 집착적인 그거에 갇히고 있다. 그래서 그냥 뭐가 있냐 이걸 최대한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삶의 경험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이제 자상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분별이지만 그냥 뭐 사물이 이렇게 형태와 빛깔이 드러나고 있고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춥고 더운 게 드러나고 있고 내가 이거를 경험한다는 이 생각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다라는 생각 뒤에 답답함이 일어나고 있고 또 생각이고 감정이죠. 그뿐입니다. 그뿐이에요. 원래 그래요. 근데 일어나는 생각에 고착이 되는 거야.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그게 탁 갇혀버리는 게 그게 구속. 거기서 풀려나는 게 그게 생각일 뿐이구나. 이름일 뿐이구나 라는 자각이 오면서 풀려나는 게 해탈. 뭐에서의 해탈이냐? 자기 생각, 분별에서의 해탈입니다. 거기 자기 생각, 분별에 묶이다가 이게 망상일 뿐이구나 라는 그런 자각이 오면서 본래 묶인 바가 없었네. 그냥 생각에 내가 사로잡혔을 뿐이네.
그게 공부예요. 이게 별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자기 분별심.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려면, 자각이 되려면 진짜 물들지 않는 자리가 자각이 돼야 돼요. 그게 자리라고 어떻게 할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있거든요. 지금 거사님과 저의 이런 대화를 이게 비추고 있어요. 이게 거사님의 경험이 아니고 이게 거사님과 저의 대화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추고 있어요. 이걸 깨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거사님과 저의 대화를 비추고 있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깨달음인가 저런 게 깨달음인가 이거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영역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손 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 쓸 수도 없어요. 깨달음을 위해서. 그럼 뭐냐? 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왜 자기 마음을 갖고 뭔가를 애쓰게 되면 우리가 의식이 여기에 갇혀버리거든요. 갇히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분별에 떨어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조건을. 이것을 이 의식이 여기 의식의 포커스가 자기 행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시선이 여기로 떨어지는 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마음 쓰지 마라. 다 경계에 의미 부여해서 그걸 판단하고 따지고 생각으로 구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구름을 비추고 있는 이 허공과 같은 이 하늘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허공이. 여기 이게 드러나면 아 나도 허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본래 구름이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보니까 구름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름 속에. 그러니까 더 쉬워지셔야 됩니다. 더 쉬워지고 완전히 죽은 시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뭐지 대해서장이 뭐죠? 오래된 옛 사당에 아주 먼지 낀 향로처럼 완전히 자기의 모든 의지나 그 어떤 존재감이나 의도나 노력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게 확 살아납니다. 죽지 않아서 안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거고 여전히 뭐가 챙기고 있고 뭐 잡았다 놓았다 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에고가 하는 공부를 하고 계시다. 그게 공부는 아니다. 더 거사님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때까지 한 번 더 뭐 한 생각 돌리고 챙겨지는 거 다 놓아버리십시오. 여기에는 이거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스스로를 만약에 아마 그 사이에 조금 더 어떤 좀 뭔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이 보이는 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의구심이 생기는 게 그동안에 점점 의식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제주도 봉계동 그게 저희 고향이거든요. 그 중산간 마을인데 거기에는 이제 옛날에 기억에 아득한 기억에 거기에 수도가 안 들어왔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서 수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기억이 되게 수도꼭지에 물 틀면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지금 대기고등학교 자리가 연못이었어요. 거기에 오래된 우물이 있고 그 옆이 연못이었고 신기하게도 그 연못 주위에 논밭이 있었어요. 지금 그걸 다 메꿨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억에 그 집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소나 이런 말을 이렇게 키웠으니까 겨울 같은 데는 이제 여름이나 봄에는 이제
목장에 가서 생활하고 겨울에는 그거를 집에 마구간에서 이렇게 그 먹이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랬거든요. 들판에 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방학 때 하는 일이 이제 그 소나 말을 몰고 연못에 가서 점심 때쯤 물을 먹이고 이렇게 몰고 오는 것이 일과였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연못에서는 물을 먹이고 그 오래된 우물에서는 사람들이 가는 김에 물어복 같은 걸 지고 가서 그 먹을 식수를 떠오는 거야. 소 몰고 가서 오면서. 그런데 그 연못에 여름이 되면 거기서 멱을 감았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빨래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들이 먹는 식수에서 멱 감고 거기서 빨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막 물건들이 연못에 빠지기도 하고 우물물에 바가지들이 빠지기도 하고 뭐 연못에 비누 같은 거 덩어리들이 빠져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오염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을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그걸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면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면 그 모든 물을 다 바가지로 다 퍼내는 거예요. 그거를 연못에다가 다 그 물을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우리 수면이 낮아질수록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옷가지들이 나타나고 무거운 뭐 어떤 그 쇠로 된 것들이 나타나고 뭐 비누 덩어리들이 수면이 낮아질수록. 근데 수면이 높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점점 수면이 낮아질수록 거기에 이물질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막 비누 덩어리들이 부풀어진 덩어리들이 뭉쳐 있으면 그 어른들은 그 귀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걷어다가 다시 뭉쳐가지고 또 비누로 써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마치 우리의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안정이 되고 선정력이 힘이 생긴 뭐냐면 분별이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거친 분별이 보입니다. 이게 의식이 안정이 되면서. 점점 이 움직이지 않는 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이렇게 되면은요 더 잘 보여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 그래서 이 힘으로 이게 정과 해가 같이 맞물려서 공부가 진행이 되거든요. 점점 안정이 찾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미세한 분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더 이상 없구나라고 자각될 때가 자아의식. 자의식도 의식일 뿐이구나라는 게 드러나고 망상이구나라는 게 공부가 깊어지면 이게 자각이 이게 그런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찾아서 그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가 깊어지면 보여. 안 보고 싶어도. 보기 싫어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식의 공부가 되는 것이 이 어떤 그 공부의 여정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거사님이 지난달에도 질문하셨고 그 이전에도 질문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뭔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뭔가 소식이 왔나 해서 챙기라고 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생각이 자꾸 한 바퀴 굴려서 틈이 벌어져서 이게 확인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하구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실감이 탁 오지 않으면 자꾸 뭔가 의심이 생겨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안 맞는 것 같은데 틈이 생긴 것 같은데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이런 기회에 이제 공부가 더 세밀해지고 깊어지고 어차피 뭐 어떤 고비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다 완전히 여기에서 그 분별 의식이 힘을 잃고 그 무의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공부 여정에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더 분별되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분별이 쉬워지면서 이 실감이 더 와락 다가오고 처음에는 뭔가 이 소리에서 이 자리가 딱 통한 것 같다가 어떨 좀 공부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 뭐 사물 아니면 생각, 감정 모든 게 다 이거라는 게 통으로 탁 자각이 돼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더 깊어지면
이 마음과 경계를 따로 있는 것도 분별이라는 게 드러나서 그 이원성도 탁 사라지고 뭔가 지키고 있는 게 다 사라지는 쪽으로 공부가 전환이 옵니다. 어차피 한 길, 한 우물 파는 거예요. 이건. 방향은 똑같아요. 그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다 이거죠.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고 생각이 돌아가서 이것이 나름대로의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거 놓아버리십시오. 이건 생각의 도움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어떤 경계도 여기 이것을 위해서 조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예. 네, 그 마지막 질문 제가 예, 좀 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가리킴이 있을 때, 가르쳐 주실 때, 이걸 가르칠 때 제가 이미 거기서 이건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아닙니다. 예, 이건가 이거다 하면 하고 틈이 벌어진 거예요. 떠올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네. 그거는 벌써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생각이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아마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 거사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공부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단 기미만 있어도 그거는 틈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하는 그런 식의 뭔가가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건 틈이 벌어진 겁니다. 점점점 그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 겁니다. 처음에는 막 긴 어떤 문장과 같은 틈이 벌어졌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점점 이게 틈이 좁아지는 그거는 뭐냐 생각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 이전 자리가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 틈이 사라지는 생각의 틈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더 쉬워지셔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일어나더라도 끌려가지 않게 될 겁니다. 예. 예, 또,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없습니다. 이제 그냥 그냥 하시고.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안 들립니까 제 말이? 아, 새로 오신 분은 없나요? 저도 좀 얼굴 좀 익히게요. 얼굴 좀 익히게 얼굴 한 번 더 보여줘 와서.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고명희 씨 지난달에 왔었어요. 누구시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 아직 질문하실 용기는 없으시대요. 아니, 소개하실 용기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난달에 했는데요. 다시 할까요? 누구시죠? 얼굴 한번 보여줘. 아니, 이름만이라도. 조명희라고 합니다. 명희? 네, 조명희 씨. 오명희요? 조명희요? 지난달에 나오셨나요? 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제가 얼굴을 익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세요? 시집 왔습니다. 예? 결혼해서 오셨다고. 그럼 오래 되셨어요, 여기? 네, 오래됐어요. 몇 년 되셨는데요? 한 30년? 아니, 30년 아니고 25년 정도. 원래 그러면 어느 지역 분이신데요? 청주예요, 고향은. 청주. 청주? 네. 그러시군요. 예. 지금 청주 저도 좀 압니다. 청주.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권영 거사님 오셨어요. 지난번에 만나셨던. 이권영 거사님이요? 얼굴만 한번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공부 잘 되고 계신가요? 법문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으시고요? 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우리 서대희 거사님이랑 얘기할 때
네. 아마 우리 이권영 거사님한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규정하거나 아니면은 생각으로 잡으려는 게 완전히 쉬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망상인데, 그게 뭐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자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 보이거든요. 생각으로 막 하고 있다라는 습관성이. 그러면 거기에 의미 부여하거나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의미 부여하지 않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점점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점점 쉬워집니다. 생각이. 그러면서 완전히 생각이 앞뒤가 다 끊어졌을 때 이게 드러나니까 그거를 좀 유의하셔서 스스로 한번 그 내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전신법요 좀 할까요? 네, 그러면 좀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신법요가 되게 쉬워요. 이게 다른 어록 중에서도 배휴라는 분이 듣고 정리를 한 거라서 아무래도 이분이 당시에 뭐 지식인이고 그래서 좀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면서 요즘 사람들한테 좀 잘 알맞게 정리가 된 거라 읽어보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본문. 황벽이 배휴에게 말했다.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 마음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이 마음은 애초부터 생겨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으며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며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새롭지도 않고 낡지도 않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모든 한계와 이름과 흔적과 상대를 벗어났다.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테두리가 없으니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막연하기도 한데 자 보겠습니다. 황벽이 배휴에게 말했다. 이제 배휴가 이제 받아 적은 겁니다.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의 마음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서부터 좀 법문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한 개인데 한 개다라면은 이제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서 말할 때 한 개다 그러면 그냥 한 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할 때 오로지 한 개의 마음이다 할 때는 한 개도 없는 게 한 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은 한 개면 한 개지 왜 여기서 불교에서는 한 개도 아닌 게 한 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우리가 흔히 하는 거랑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이 우리말을 이제 분별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자, 한 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한 개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한 개가 되려면 잘 보세요. 한 개 아닌 게 있어야지 한 개가 됩니다. 한 개 아닌 게 있어야 한 개가 돼요. 그걸 몰라요. 그럼 뭐냐? 한 개다 그러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한 개다라는 거는 이거 하나도 세우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는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는 그것으로서 한 개다 이거.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공부 오래 하신 분도 만약에 이게 뭐냐면 이거다 이것일 거야 이게 있어 하면 이게 법상이에요. 한 개다 하든 뭐가 하든. 근데 진짜 한 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다 끊어진 그것이 진짜 한 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한마음이다. 한 개일 뿐이다 하는 건 그겁니다. 보통 분별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야지 한계인 줄 알아.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한계다라는 건 한계가 둘이라는 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계도 없는 것이 이것도 한계도 아무것도 마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한계.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애초부터 생겨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한계라면 이게 생겨난 적이 있고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한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며 모습 없고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이게 뭐냐? 이거 낱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된 이것만 해당되지 않는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분별을 부수는 겁니다. 양변을.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의 분별은 뭐냐면 뭐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생겨나지 않았다. 있다, 있지 않다. 누른색이다, 누른색이 아니다. 모양이 있다, 모양이 있지 않다. 새롭다, 새롭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원성을 부수는 용어인 것이지 이 낱낱만 부서지면은 이게 드러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원성. 그러니까 뭐가 있다 하면은 없는 거에 의지한 겁니다. 누렇다 그럼 누렇지 않은 거에 의지한 겁니다. 맞다 그럼 맞지 않는 거에 의지한 이런 식의 분별로는 도저히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로는. 한 생각도 일으켜서는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거를 처음에는 한계 마음일 뿐이다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이원성의 구조를 부수는 거예요. 양변을 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건 다 법에 대한 어떤 상이고 생각이지 진짜 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각일 뿐이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다.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럼 저도 이 말 진짜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지금 이게 깨닫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통 사람의 있는 그대로는 조작하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경험되는 상이. 벌써 조작에 떨어진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인 것이에요. 우리 깨닫지 못하면. 저도 그래서 뭐 어떤 마하리시나 이런 서양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다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지 보이고 들리고 꽃이 있고 죽비가 있고 이게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뭐가 도야? 이건 내가 이것이 있는 그대로인 줄 알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알면서 살아오면서 이런 번뇌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렸는데 이게 무슨 도야? 내가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는 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꽃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죽비가 여기 있고 내가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였어요. 내가 생각하기 도저히. 근데 이게 도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고통이 있거든요. 자꾸 내가 죽비에 걸리고 내가 꽃에 걸리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분리가 분명하니까. 나는 이게 있는 그대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곧장 이것이라는 거는 그런 식의 이게 나야, 저게 꽃이야, 이게 죽비야, 이게 깨달음. 이것이 미처 일어나기 이전이 곧장인 거예요. 직해 있다. 즉해 있다. 이게 있는 그대로인 거를 그때는 몰랐었죠. 한 생각 일으켜서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를 나는 있는 그대로로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있는 그대로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고 여기에 사로잡혀 온 삶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있는 그대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이것이 조작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도 깊고 익숙해서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한테는 느껴졌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분별이 쉬워지고 안정이 되면 진짜 분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가 드러납니다. 그 분별이 다 조작이고 노력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꽃이 보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경험에서 뭐가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거는 순간적으로 조작에 떨어진 거예요. 분리에 확 떨어지고 뭔가 마음으로 집어먹은 거예요. 집어먹었어. 집착했어. 옛날에 선사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공부를 이 자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 석공회장 마조 대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석공회장이 사냥꾼 출신인데 마조 스님 만나가지고 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 밑에서 그 공양간에서 일을 합니다. 뭐 밥도 짓고 뭐 채소로 반찬도 만들고 그러겠죠. 그럼 이제 마조가 제자의 공부가 궁금해서 딱 공양간에 옵니다. 그러면 요즘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가 풀밭으로 가려면 고삐를 탁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별에 떨어질라 하면 소가 풀밭으로 가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풀밭으로 가면 고삐를 확 잡아당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더 즉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일까요? 풀밭으로 가는 건 벌써 움직여서 간 거예요. 분별심이. 이 풀이라는 거는 이제 대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가만히 소가 여기 있는데 풀밭에 갔어요. 이거 움직인 거예요. 목장에 가보셨잖아요. 여기 있지를 못하고 갔어. 풀을 먹으러. 그럼 그거 움직인 겁니다. 그 조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너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안 떠돌아다니는 게 이게 이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거를 조복시키는 과정이 이 공부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탁 사로잡히면 이거라는 거를 탁 깨달아가지고 챙긴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공부가 좀 어느 시기에 부족한 시점에서 챙기는 겁니다. 사실 공부가 이 상태에 머물러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필요하긴 해요. 이 자리가 드러나고 미약할 때는 이거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풀밭으로 떨어지면 대상 경계에 떨어지면 마음이 옛날 습관처럼 딱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면 딱 챙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원성이에요. 경계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고. 이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 이 불이법에 통하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이걸 안 챙겨도 이거 도망가지 않겠구나. 물론 생각을 할 때는 내 스스로가 확인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에 빠져들더라도 이거 도망가지 않겠구나. 안심이 들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풀밭이 이거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풀밭이. 그게 이제 이 자리와 경계의 틈이 사라져 버려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빵과 밀가루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풀이 이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 풀이 이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런 식의 전환이 오지만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풀이 이거야. 아무리 내가 풀을 먹어도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종에 들었다 놨다 하는 거와 같고 분별에 떨어졌다가 안 떨어졌다가 이거는 기존의 습관이에요. 생각을 하면 걸려. 생각에 구속돼. 감정이 일어나면 불편해. 이거는 이원성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안 할 때에 이거를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육조 스님이 말했거든요. 생각에 생각이 없는 것이 반야삼매다. 그러니까 아직 실상에 확 밝아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뭐냐? 생각이 빵이면은 이것이 마음은 밀가루인 거예요. 그럼 뭐야? 생각이 이거여야 돼. 생각이.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진짜 생각이 이거구나. 온갖 생각이 이거구나. 온갖 감정이 이거구나. 그 틈이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석공의 공부는 그렇게 이게 초심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깨달아요? 그 생각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놓아버려서 생각이 없는 거는 이법입니다. 그럼 6조 단계에 나와요.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법이 아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그게 무념법이다. 그럼 뭐냐?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각이 이것이에요. 모든 감정이 이것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것을 깨치지 않으면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 공부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해요. 이원성이거든요. 그거는 생각이 닳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닳지 않은 것이고. 경계가 곧 이것인 것이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다. 그래서 물은 물이 아니요 사는 산이 아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물은 물이고 사는 산임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어져야 돼요. 이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따로 있으면 생각할 때마다 불편해집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 공부는 생각을 해도 일이 없고 감정이 일어나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걸림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딱 확실히 드러난 사람은 이거를 따로 두시면 안 돼요. 생각에서 생각이 이거라는 깨달음이 와야 돼요. 어떤 일상, 하루 24시간 360을 어떤 경험을 해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밝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아니라 온통 밝아져야 돼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아니라 온통 밝아져야 돼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공부가 어떤 그런 식의 막 이게 들었다 놨다가 안 되는 경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잊고 싶어도 막 떠오르는 거야. 놓아버리고 싶어도 떠오르는 그 경계에 만났을 때 문득 그 생각의 정체를 보게 되는 전환이 오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전환이 슬그머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마다 이게 딱 나는 이렇게 올 거야 라고 알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런 전환이 안 오면 공부를 놓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가장 마음 한가운데 두고 다른 어떤 세속적인 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꾸준히 여기를 하다 보면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큰 경계를 만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모든 경계가 즉 이것이라라는 자각이 오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이 소식이 오고 나서 몇 번의 이제 고비가 있었는데, 이 좋고 나쁜 그 낱낱해서 깨어나지 못했을 때 문득 이 나쁜 것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거든요. 좋은 것에서 사실 잘 못 깨어나. 좋은 거는 금방 속기 때문에. 내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그 시끄러운 경계에서 놓아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문득 이것도 이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두고 있었구나 내가. 이 생각도 당처가 이것인데 이 아주 불편한 생각, 불편한 감정도 이것인데 내가 따로 두고 있었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서 모든 경계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느낌이 있었고, 또 그 경계에서 풀려나도 뭔가 이 자리가 따로 있고 경계는 그냥 통으로 다 평등해. 근데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는 듯한 그 이원성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경계가 사라지진 않아요. 눈 뜨면 보이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그것이 분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챙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다 생각이었구나.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현상이 다지 따로 있는 마음이 없어요. 따로 있는 마음. 따로 내가 마음속으로 염두에 둬서 챙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만약에 그렇게 챙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다 생각이잖아요. 마음이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마음이 경계였구나.
마음이 망상이었구나. 그럼 뭐냐? 자연스럽게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험이 이게 다인 거예요. 저절. 그래서 갑자기 그 이 입체감이 확 사라지는, 안팎에 있는 느낌이 확 사라져서 다 드러난 듯한, 저절로 다 드러난 듯한 전환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뭔가 마음과 경계가 틈이 벌어졌다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그 어디서 하나가 되느냐? 경계가 곧 마음이 돼버려야지. 경계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드러난 게 마음인 거예요. 이 경계가 들어갈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들어가서 하나가 될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챙기고 있는 그 마음이 한 생각이었다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뭔가 미세한 그 틈이 사라져 버려서 원래 마음을 따로 주었을 때는 마음과 경계를 둘로 보게 되고 둘 다가 경계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딱 사라져 보니까 경계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저절로 뭔가 한꺼풀이 벗겨져서 그냥 이 경험이 그냥 마음인 거예요. 뭔가 한꺼풀이 벗겨지는 전환이 옵니다. 공부가 이제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변화가 와요. 그게. 그래서 점점 공부를 놓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밖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차피 뭐 이것밖에 길이 없고 돌아볼 곳도 없는데 공부가 깊어지면 돌아볼 곳도 없게 되거든요. 뭐 한 길로만 오던 세월이 길어지면 이제 시선이 딴 데 안 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전환이 오죠. 그래서 바른 안목을 드러내는 법문을 꾸준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딱 체화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나의 현실을 얘기하는구나. 법문이라는 게 자기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바른 안내를 듣다 보면 공부를 놓지 않고 하다 보면 그것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법문 듣는다고 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내 삶에서 이렇게 부합이 되는가를 자기를 많이 보셔야 돼요. 법문 듣고 끝나면은 그거 그냥 정체돼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여러 분들하고도 같이 해봐서 알고 그러는데 이게 병행이 돼야 돼요. 법문 듣는 거랑 자기의 어떤 체화, 현실 속에서 이게 체현이 되는 거를 균형을 갖고 가지 않으면 법문 오랜 시간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진 않아요. 이게 들어와야 되고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자기께 돼버려야 돼요. 자기께 되지 않는 공부는 마치 그 머리 위에 우산 쓰고 그 법비를 옆으로 그냥 주변에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어떤 꺼풀을 다 버리고 그게 완전히 폐부 속으로 들어오게 자기 존재의 그 밑바닥 속으로 들어오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편견이나 아니면 관념 이런 걸 다 벗기고 들어야 되거든요. 판단을 다 내려놓고 방패 없이 어떤 소음 없이 들어야 돼요. 판단 없이. 듣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로막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다 제거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돌아보면은 그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그걸 놓아버려야죠.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법문이 이게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딱 정체가 돼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거 다 해체하고 그냥 쑥쑥쑥쑥.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이게 꼭 굳이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공부한 지 그렇게 나보다 오래된 것 같지 않는데 안목이 달라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공부 오래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법문을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에고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온 존재가 주인이 돼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공부를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거는 남이 나를 바꿔주진 않습니다. 자기가
집착하고 있고 묶여 있는 거는 자기가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서는 힌트를 줄 수밖에 없어요. 힌트 정도 주는 것이지 그걸 자기가 진짜 자기 삶에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아무리 매뉴얼만 딸딸딸 외워서 그게 뭐가 되지 않잖아요. 뭐 차를 운전하는데 차를 운전하는 방식, 응? 먼저 차에 타서 운전대 앉아가지고 안전벨트를 매고, 응?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응? 시동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밟는다. 이렇게 하면 차가 움직인다. 이거 아무리 들어봐야 차 안 움직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움직이지. 이 공부는 우리 세속 공부와 다른 게 그거예요. 체연해내서 드러나지 않은 공부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자기 삶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지. 자기 삶에서 그게 현실이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듣고 앉아있고 정작 차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알고 있는 것이 방해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진지한 마음으로 어차피 내가 살고 죽는 문제 해결하는데 안 진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제대로 그 가르침이 흡수되고 있느냐, 내 삶에서 변성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진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처음에는 막 의기양양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뭔가 체험했다고 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또 화북에 원명사 있을 거예요. 원명사 저 거기 그 스님 있잖아요. 서홍 스님 제자 되시는 분. 거기 저희 그 큰언니랑 그 큰언니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 원명사를 뭐 아니까 가서 그분 만나가지고 한번 그 안목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깨갱 아니 당한 건 아닌데 나는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나중에 공부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망상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스님 성함이 대효 스님인가? 대효 스님인데 가서 저희 그 큰언니는 막 기도도 하고 막 삼천배도 엄청 하거든요. 그 법성사라고 있어요. 서귀포 쪽에. 거기 다니셔가지고 뭐 삼천배 하는 게 대단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한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뭐 제가 체험한 지가 한 10몇 년 됐으니까 한 2003년, 4년쯤 일이니까 10몇 년이 됐죠.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그러냐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여서 아니 스님이 안목이 없이 어떻게 기도하고 절하는 거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스님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 차를 끓이시다가 대접하려고 이렇게 포트에 물을 부으시다가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보면서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 아니 스님 이게 탁 치거나 탁 이게 해야지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니 이건 생각이 아닌데 속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냥 스님이니까 또 제가 30대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나이죠. 그분은 연륜도 있으시고 그래도 유지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스님이 이게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망상의 개념에 떨어진 말을 왜 하지? 생각합니까? 이건 생각이 아닌데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고 말았는데 또 한 번 더 두어 번 물으시더라고. 대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니 대답 안 하니까 그냥 차를 끓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걸 언제 내가 진짜 공부가 부족한 줄 알았냐면 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근데 유튜브에 한 7, 8년 지나서 유튜브에 대효 스님이 법문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다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뭐 법상을 세워서 이게 탁 치는 게 뭐 이게 공부다, 이게 탁 바로 직지하는 게 공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는 건 공부가 아니다, 이런 식의 법상에 빠져 있었고, 다 내 혼자 내 법상의 중얼거림 속에 빠져가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구나. 그분이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가지고 다 내 세계의 일인데, 나의 분별일 뿐인데, 그분이 뭐 보여주거나 가르쳐 보여줄 게 있는 게 아닌데, 내 혼자 상을 세워서 그거에 들어맞으면 공부다, 그게 들어맞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다라고 망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게 아닌데,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건데, 탁 치는 건 마음이고,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장으로 얘기한 건 공부가 아니고, 물론 그 중간에 그런 변성이 일어났지만 그 인연을 계기로 그때의 진짜 법상 속에서 빠져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진짜 헤매 다녔습니다. 근데 그래 어떻게 하다 보면 꼭 적당할 때 어떤 인연이 나타나요. 공부시키는 인연이 나타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인연을 딱 만나니까 절대 내가 체험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완전히 아르마리고 이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의심할 수 없는데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 경계 앞에서는. 그걸 알고는 진짜 공부는, 체험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 이게 뭔가 공부 기회가 열린 것이고 힘이 없고, 이것이 완전히 삶에서 녹아나지 않으면 이게 공부라고 할 수가 없구나, 아무 힘이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고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주변에. 내 스스로가 이제 공부가 부족하다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고 그렇네요.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삶의 연속이다. 자기 망상에서 깨어나는 그런 어떤 여정의 연속이다. 아유, 오늘 그래도 저 이렇게 줌으로라도 여러분 이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라도 좀 공부 인연을 이렇게 가지면 여러분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창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제주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 그리고 뭐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알거든요. 제주도는 되게 상처가 많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풍부하지가 않아요.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내면이. 거기다가 관광지가 되면서 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막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도 저도 저희 가족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제 고향이 봉계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코올 중독, 도박, 그다음에 이혼. 지금 거기 가면요, 이혼 가정이 태반입니다. 다 할머니들이 손주 키우고 있고, 엄마는 어디 가고 없고, 아빠는 술에 의존하고. 저도 가끔 내려가면은 그 제주도의 속살을 문득문득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거기가 고향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좀 여러 가지 뭐 바쁜 일정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좀 만남의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이제 직접 만나서 한 분 한 분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공부 과정에 대해서도 아니면 공부 여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아마 기회도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어떤 인연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총무님과 여러분들의 어떤
뜻이 모아져서 이렇게 마련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애정을 갖고 이 시간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어떤 꺼리는 거 없이 공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물어주시면 저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저도 그렇게 스태미나가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다음 달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화해 나